국가기록원이 전국 기록 100일장 수상자 가족과 온라인 서포터즈 네티를 기록문화 탐방에 초대했습니다. 조상님들의 기록 정신이 느껴지는 기록문화 유적을 찾아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리 일행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역대 대통령 연설문에서 키워드로 추출한 대통령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대통령 상징관입니다. 4층 대통령 역사관 길목에 설치된 역대 대통령님들의 휘호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설사님의 안내로 직접 투표도 해봅니다. 대통령님이 중요 외빈을 만나던 접견실입니다. 대통령님 자리에 앉아도 보고 사진도 찍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말썽꾸러기 형제의 장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일정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직지가 만들어진 흥덕사 터에 세워진 청주 고인세 박물관입니다. 구텐베르그 성경보다 70여 년 앞선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 직지. 지금까지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 단 한 권뿐인 줄 알았는데 비록 모판본이긴 하지만 3권이 더 있다고 합니다. 직지란 무엇일까요? 그 글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화종목줄 하사목 지인정기 각재정 정신관망 미영이지 진흥익각 불가사의 한문 그 시입니다. 시 여기에 쓴 것이에요. 그래서 날일자를 전부 다 오이가 그 책을 이렇게 인쇄하는데 이렇게 인쇄.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거기 그 코엑스에서 이것을 전시했는데 이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어떻게 여기에 이제 백운화상이 이렇게 직지를 편찬했는데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1377년 흥덕사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인쇄를 했다는 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수장고에 묻혀있던 직지를 찾아낸 고 박병선 박사입니다. 직지 제작 장면을 그림으로 재현했습니다. 청주 고인세 박물관 탐방은 해설사 선생님의 열정적인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정성, 자부심, 또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세계에서 존경받고 선생님들도 다 부러워해요. 다 여기 오신 분들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청주시 두 번째 일정은 청주시 기록관입니다. 청주시는 기초단체로는 드물게 현대식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는 기록관리 모범기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가장 먼저 안내해 주신 곳은 최신 시설을 갖춘 서고입니다. 중요 소장 기록물을 소개했는데요. 정보 공개 청구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한 곳이 청주시라고 합니다. 자랑할 만한 기록이죠. 시민들이 기증한 민간 기록에는 재밌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만져도 보며 즐거운 표정입니다. 스캐닝실입니다. 다과를 들며 기록관 설립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청주시의 노력과 열정에 물개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기념 촬영을 끝으로 청주 일정을 마치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전주 사고까지는 걸어서 10여 분. 전주 시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걸어서 이동 중입니다. 전주 사고와 태조 이성계 어진이 모셔진 경기전.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기념 촬영이 먼저입니다.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라는 뜻의 경기전. 그 중에서도 어진이 모셔진 어진각 먼저 찾았습니다. 실내가 어두워 잘 보이진 않지만 교과서에서 보았던 그 모습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경기전. 어진각을 나와 왼쪽으로 들어서면 조그만 대나무 숲이 있고 이곳을 조금 지나면 전주사고 실록각입니다. 이곳에 있던 실록이 임진왜란 때도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록각에서는 실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편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니어처는 실록 청관 편찬 장면이고 다음은 계곡물에 사초를 세척하는
세초 장면입니다. 전통 한지 복원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전주시가 한지로 실록 복본을 제작했습니다. 실록의 보존은 요즘의 기준으로 보아도 과학적입니다. 전주 사고 연표가 잘 정리되어 있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탐방의 마지막 일정, 전북 무주군 적장산 사고입니다. 오르는 길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 건설된 양수 발전소. 저 수면 아래 어디쯤에 사고터가 있었다 합니다. 이곳으로 사고를 옮긴 것은 양수 발전댐이 완공된 1995년입니다. 새롭게 탄생이 됐고요. 이제 사고는 원래 완전한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그 실록각 건물하고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선원각 건물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1614년에 여기에 사고가 만들어질 때 원래 실록각 건물만 있었어요. 적장산에 처음 사고가 지어진 것은 1614년이라고 합니다. 동안 여기 와서 베껴서 원본을 회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인조임금이 봤을 때 여기는 좀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왕실의 족보까지 보관해도 되겠다 해서 1641년에 여기에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선원각 건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완전한 사고가 되고요. 여기에 처음에 1614년에 이제 여기가 무주현이었어요. 사고를 지키는 일이 워낙 힘들어 무주와 주변 고을 백성들이 다 함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현감이 계속 임금님한테 상소를 올려요. 제발 우리 땅 좀 넓혀달라. 우리 쪽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결국 60년 만에 1674년에 여기가 무주도호부가 돼요. 묘양산에서 이곳으로 이전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을 같이 지키게 그 7 지역 사람들이 같이 지키게 만들도 무주 부사는 서로 사람들이 오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왔다가 서울로 중요 요직으로 발령이 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한양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서울의 문화가 그대로 무주의 문화로 흡수가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적장산 사고가 실록을 지켰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적상산이 이 원본을 지키고 조선왕조의 실록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전주 사고에 있는 거는 이제 전주의 정읍에 사는 선비 손홍록하고 안이라는 이분이 북한 묘양산까지 갈 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봉한 도중에, 그리고 한 분은 끝까지 지켜서 조선왕조 실록이 오늘날 이렇게 남아 있었고요. 또 적상산에 있을 때는 전라북도 사람이 같이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 실록은 어떻게 보면 이곳 사각에는 실록 봉안행렬 미니어처와 그림으로 구성되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한 20-30년 후면 요 기능도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양수발전소 기능을 다 하면 조선왕조 실록 그리고 우리의 기록 문화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기록들을 지켜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청주시 기록관을 통해서 현대 기록은 또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록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탐방이었습니다. 그 기록의 역사를 함께 배워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또 참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